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아침 공기가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현재 원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며 시야가 뿌연 곳들이 있어 출근길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도 맑겠는데요. 주말까지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오르는 가운데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봄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만큼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면서 주말 나들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수학이 공동체를 이어주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강원도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승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5월 2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보조 배터리 화재가 22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명이 다치고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과충전과 내부 단락 등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고온에 노출된 차량에서 불이 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다음 달 말까지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와 철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불법 시설물을 스스로 신고하고 철거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형사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횡성군이 올해 10월 말까지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친환경 방역 소독을 합니다. 대상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 감염병 노출 위험이 큰 홀몸 노인과 치매 환자 가구, 조손 가정 등 160세대인데요. 이 자리에선 모기나 파리,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방제와 구제 등을 합니다. 또 이 기간에는 한 가구당 3번에 걸쳐 방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원주시가 명륜동에 있는 치악종각을 시청공원으로 옮깁니다. 이는 현재 치악종각의 위치가 계단이 많고 경사가 심해 접근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전 작업에는 9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원주시는 올해 8월 초까지 종각을 현재 모습 그대로 옮겨 광복절 타종식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수학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공부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원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수학을 책상 위가 아닌 체험과 이야기로 풀어낸 색다른 축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귀래발전 공동체의 강미선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수학을 콘텐츠로 해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자, 먼저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귀래발전 공동체는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귀래발전 공동체는 귀래 지역민들이 모여서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단체 설립은 올 초에 했지만 제가 귀래면의 책방을 만들기 이전부터 귀래면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귀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귀래중학교 교장 선생님, 운남일리 이장님,
이장 협의회장님 등등이 모여서 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셨는데요. 네. 제가 합류를 하면서 이 단체가 만들어졌고 현재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원들은 이런 새마을 분협회장님, 마을 의용 소방대장님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일반 주민분들이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설립된 단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단체는 올 초에 설립이 됐어요.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단체인데요. 사실 지역 특성상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이 수학을 마을 공동체 콘텐츠로 선택했다는 점이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수학을 축제로 풀어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수학교육학을 전공하고 이제 30여 권의 수학 단행본을 낸 작가인데요. 네. 그 책을 내고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이렇게 책방을 내게 됐어요. 이제 수학이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학문이 아니라 모두가 평생 살아가면서 즐기는 문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말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학이 애초에 시험 과목이 되기 위해서 생긴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골 마을에 책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이 불문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이고 교양이기 때문에 시골이든 도시든 어디든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최초의 수학책방이고 유일한 수학책방인 우리 데카르트 수학책방이 길에 있으니까 마을 공동체 콘텐츠로 수학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마을 분들이 이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사실 수학하면 복잡한 공식부터 떠오르고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 이렇게 관련 축제 이야기 소식을 듣고 참 이색적이다, 색다르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지역 학교는 물론이고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분들께서도 저처럼 좀 색다르게 받아들이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처음에는 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저희 책방에 전국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주로 젊은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이런 청소년들도 많이 오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학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우리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에 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거기에 가면 아이들 소리가 들린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면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이 활성화돼서 마을 활성화 또 도시 재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점차 생기고 있고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축제가 도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6월 6일에 열리는 귀래 수학마을 프로젝트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마을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수학마을로 만들자라고 하는 바람을 바탕이 돼서 기획이 됐는데요. 총 3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수학도서전, 수학도서전 중에 수학도서전은 처음이거든요. 예. 제1회 수학도서전, 그리고 이제 유명 수학 저자를 초청한 북토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출판사들이 서울에서 20곳 정도가 오고 그날 하루 이제 10%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북토크에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잖아요. 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단장을 30년 하신 홍용진 교수님이 오셔서 문명의 뼈대라는 그런 북토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팜 수학이라고 또 유명한 수학책이 있거든요. 예. 그 작가인 홍지연 작가님도 오시고 루이와 파이의 지구 탈출 용감한 수학을 쓰신 남우영 작가님도 오셔서 북토크가 열립니다. 원래도 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은데 또 마을 곳곳을 직접 다니면서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수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수학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도서전에서 3만 원 이상 도서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내면 운영본부에서 여권을 주거든요. 예. 이 여권을 들고 이제 마을을 도는 건데 이제 귀래 마을 수학 탐험을 하는 거예요. 저희 마을에 전봇대가 많은데 그 전봇대에 수학 문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문제가 예를 들면
미용실 앞에 있는 전봇대에는 미용실 관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을 맞추고 이제 미용실에 들어가면 빗으면 얘가 좋아하는 빗 이런 거 선물로 받고 정육점 앞에는 정육점 관련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 문제를 또 풀면 재면 수학 감각이 채워지는 정확해지는 전자저울 이런 걸 받고 또 하나로마트에서 마트 문제를 맞추면 먹으면 수학 에너지가 채워지는 수학밥이라는 이제 즉석밥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돌면서 문제를 풀고 돌아오면 또 완주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생활 문제들, 그러니까 수학이 생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 문제들은 우리 책방 손님인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었고 그걸 그대로 이제 전봇대 문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뭐 말씀해 주시는 미션을 수행해 내려면 결국은 수학뿐 아니라 마을 자체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을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는 데 확실히 기여할 것 같은데 이 귀래 수학마을 프로젝트와 같은 날에 시작해서 6월 7일까지 이어지는 수학축제 일정도 함께 안내해 주시죠. 네네. 여기서 귀래 수학마을 프로젝트가 이제 그 모두를 위한 수학이라면 그 데카르트 수학축제는 조금 더 마니아를 위한 축제인데요. 네. 귀래 중학교가 약간 그 학생들이 좀 적거든요. 굉장히 캠퍼스가 예쁜데 여기 운동장에서 1박 2일 과학 캠핑이 열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7일 낮에는 제1회 어린이 수학자 포럼이 열려서 미래의 수학자들을 꿈꾸는 아이들끼리 서로 전국에서 모여서 친해지는 계기가 되고 이때 또 그 송영진 교수님이 이 어린이들과 직접 이제 수학자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후에 아이들끼리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만드는 활동을 한다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네.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귀래라고 하는 마을이다 하는 게 알려지면 귀래가 수학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도 이야기 나눴지만 수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혼자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이제 공부해야 하는 과목으로만 생각하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많을 텐데 이번 축제가 수학을 일단 마치 놀이처럼 즐길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아직도 저를 포함해서 수학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나요? 네네.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마을 돌 때는 어린이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돌잖아요. 네. 그러면서 옛날 생각도 나시고 수학이 생활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른들을 모아서 어른들의 수학 살롱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수학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수학이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존재가 아니라 수학 문제를 창조하는 활동을 해서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들도 수학에 대한 편견을 깨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그런 부분 너무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수학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좀 인식을 바꾸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문득 방탈출 게임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네, 함께 맞아요. 모여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그 뿌듯함이 또 굉장하거든요. 이번에 함께 모여서 주말을 수학으로 채우는 색다른 시도가 될 것 같은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끝으로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행사 중에서 도서전은 이제 수학마을 프로젝트라고 해서 원주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앞으로 매년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 지원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길에 오셔서 도서전도 보시고 마을도 둘러보시고 전봇대 문제도 풀어보면서 수학으로 가득 찬 귀래의 고즈넉함에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수학이 교과서와 문제집을 넘어서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체감하실 거예요.
네, 알고 보면 우리 일상은 수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학은 학문인 동시에 우리 생활 속에서 즐겁게 만나볼 수 있는 문화이기도 한데요. 이번 수학 도서전과 귀래마을 수학 프로젝트가 수학을 보다 가깝고 즐겁게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래발전 공동체의 강미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덟 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도 학생들을 위한 승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승마는 평소에 우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인데요. 이번 사업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6 학생 승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전문 승마 시설에서 이론 교육과 기초 승마 실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도내 초중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3,000명 규모입니다. 선정된 학생들은 총 10회에 걸쳐 승마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네. 참가 학생은 전체 강습비의 30%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기초 생활수급자나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는 강습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특히 단순한 스포츠 체험을 넘어서 말과 교감하며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브랜드 관리팀 송창수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승마 지원 사업은 우리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승마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말과 교감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체육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승마 체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의 층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무료 강습, 그리고 신체 기능 향상을 돕는 재활 승마 과정까지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승마라고 하면 여전히 일부 계층만 즐기는 고급 스포츠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도는 승마가 가진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는 때인데 승마는 척추를 바로잡는 자세 교정과 전신 운동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계나 도구가 아닌 생명체와 호흡을 맞추는 유일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 존중 사상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이보다 좋은 활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스포츠를 우리 도내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일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마는 사실 우리가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도 있었는데요. 도에서 꾸준히 학생 승마 체험 사업을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승마는 말의 움직임에 맞춰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과 전신 운동 효과가 뛰어난 스포츠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와 호흡을 맞춘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공감 능력과 생명 존중 의식을 키우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소극적이던 학생이 말과 교감하면서 자신감을 얻거나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던 아이들이 활동성을 되찾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교육 역시 단순히 말을 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안전교육을 받은 뒤 말을 직접 쓰다듬고 먹이를 주며 교감하는 시간을 갖고요. 네. 이후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서 걷기와 방향 전환 같은 기본 승마 교육을 안전하게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학생들도 나중에는 말과 헤어지는 걸 아쉬워할 정도로 몰입도가 높았다고 해요. 강원도가 학생 승마 지원 이외에도 유소년 승마단 육성이나 말산업 활성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단순한 체험 사업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일상에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승마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하며 재능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있고요. 또 승마 인프라
확대와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말산업 활성화 기반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승마를 건강한 레저 문화이자 지역 관광산업 자원으로 키워가겠다는 계획인데요. 학생 승마 사업 신청은 각 시군 홈페이지나 학교 가정통신문, 말산업 정보 포털인 호스피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특별자치도 축산과 브랜드 관리팀 송창수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금년도 학생 승마 체험 사업에 참여하는 9개 시군별로 지정된 협력 승마장의 홍보 안내물 또는 시군청 홈페이지나 학교에서 발송되는 가정통신문의 학생 승마 사업 안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의 체격이나 연령에 따라 탈 수 있는 말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학생 승마 사업의 참여 신청과 선발은 말산업 정보 포털 호스피아 누리집에서 진행되오니 해당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한 승마장과 모집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마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살아있는 생명과 마음을 나누며 내면을 단단하게 키우는 최고의 인성교육입니다.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시고 우리 도가 지원하는 학생 승마 지원 사업을 통해 말의 따뜻한 체온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푸른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과 교감하며 배우는 승마 체험.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특별한 성장 경험이 될 텐데요. 이번 학생 승마 지원 사업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 활동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어주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시에 강원도 내 최초의 장애인 쉼터가 조성됐다고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원주시에 장애인 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원주시 지회는 최근 옛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장애인 쉼터는 옛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한 555제곱미터 규모의 도내 최초 장애인 쉼터로 조성됐습니다. 지상 1층은 문화 여가시설과 건강증진시설, 프로그램실, 휴게 공간과 시 지회 사무실로 구성됐으며 지상 2층은 교육 여가시설과 다목적실로 구성돼 앞으로 단순 휴게 공간을 넘은 장애인의 여가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쉼터 개소를 통해서 협회 측에서는 앞으로 좀 어떤 활동에 나설 방침인가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원주시 지회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과 맞춤형 활동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왕재 도지체장애인협회 원주시 지회장은 절박한 마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쉼터 조성의 필요성을 말한 후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가 이뤄져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쉼터 조성을 위해 힘쓰는 원주시에 감사드리고 도내 최초로 조성된 시설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장애인 쉼터 개소 소식이었고요. 원주 소식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폭염에 대비해서 일찌감치 살수차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요? 네, 원주시가 로아노크 사거리, 관설 사거리, 봉화산 사거리 구간에 살수차 한 대를 시범 운영합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폭염이 본격화되는 7월 말부터 살수차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이른 기온 상승과 폭염 장기화 전망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달부터 조기 운영에 나섰습니다. 살수차는 폭염특보 발효 전이라도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출퇴근 시간 1시간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살수 작업에는 수질 상태가 양호한 반곡교 봉평교 일원의 하천수를 활용합니다. 한편 살수차 운행은 도로 노면에 복사열을 낮춰 시민 체감온도를 완화하고 도로 제비산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기간제 근로자 연장 계약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은 각 부서별 운영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전 심사 결과를 반영해 기간제 근로자 74개 직종 113명에 대한 연장 운영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은 기간제 근로자 연장 운영 신청 대상 117개 직종 196명 중 75개 직종 116명을 접수했습니다. 특히 횡성군은 이번 심사를 통해 지난 1월 2일 근로를 개시한 기간제 근로자 55개 직종 74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근로자 처우 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상자는 관련 법령과 내부 운영 기준을 합격 기준수에 사업의 지속성, 업무의 전문성, 주민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횡성군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연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나요? 네, 횡성군은 이번 계약 연장이 단순히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 숙련도가 높은 기존 인력의 근무 여건을 안정적으로 조성함에 따라 행정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및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연장 계약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인력 수급 분석과 심사 과정을 통해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일자리 안정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횡성군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소식이었고요. 끝으로 영월 소식 만나봅니다. 영월군에서 사흘 동안 작약꽃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영월군은 오늘인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상동 내덕리 일원에서 제3회 상동읍 작약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폐광지에 피어난 천만송이 작약꽃 보러 가자를 주제로 작약꽃 향수 만들기, 화분 만들기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한때 광업으로 번성했던 상동이 활짝 핀 작약꽃밭을 매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도속 음식을 비롯한 먹거리 마당과 지역 특산품 판매 부스도 함께 열리고 행사장 곳곳에는 포토존이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 도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